건설 품질 명장 교육, 가구공사 품질 관리. 본 영상의 제작 목적은 가구공사 입문 및 초급 기능인들의 가구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품질 관리 포인트 및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능인의 숙련도와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구와 관련된 하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하자에는 먼저 몸체 또는 문짝의 탈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와 선반, 문짝, 필러에서 파손이나 찍힘, 스크래치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몸체나 선반, 문짝, 필러, 엔드 판넬의 수직과 수평이 불량한 경우와 단위장 간의 틈새 과다를 볼 수 있습니다. 문짝의 처짐, 유격 과다, 경첩 불량 또한 가구공사의 하자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문짝에서 문짝 간의 간섭이나 소음, 개폐 불량 등의 하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하자를 줄이기 위한 가구공사의 자재 구성, 표준 작업 절차,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는 크게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주방 가구는 상부 수납장, 하부 수납장, 냉장고장, 키 큰 장 등으로 구성되고 일반 가구는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을 말합니다. 주방 가구의 하부 수납장에는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복합 취사대가 있습니다. 주방 가구의 상부 수납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벽장과 코너장, 후드장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가구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가구에는 사진과 같이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이 있습니다. 가구에는 부위별로 가리키는 명칭이 있는데요. 먼저 하부 수납장을 보면 옆판 또는 측판으로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판을 연결하는 연결목이 있고 이 연결목의 기둥이 되는 중간 기둥목이 있습니다. 수납장의 뒷판은 해당 부분이고 밑판 또는 지판은 아래의 바닥입니다. 상부 수납장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부 수납장과 같이 옆판 또는 측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밑판 또는 지판이라고 하는 바닥 부분이 수납장 바닥에 있고 위에는 천판, 윗판이 있습니다. 옆판에 걸쳐져 있는 선반이 있고 보시는 부분은 중간 기둥목으로 부릅니다. 보시는 사진은 상부 수납장의 후면부입니다. 맨 위에 윗판 또는 천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뒷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는 시공 보조목이라고 하고 시공 보조목 아래 살짝 파인 부분은 상부장 설치 시 시공목 위에 고정하는 시공목 걸침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구의 공장 제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재가 준비되면 규격에 맞게 부재를 재단합니다. 그리고 재단이 완료되면 재단면에 엣지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부재간 조립이 가능하도록 나사못 시공 위치를 가공하는 보링 작업을 한 후 마지막으로 포장하여 출고합니다. 가구공사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공사는 시공목 설치, 몸체 조립, 몸체 설치, 상판 설치, 문짝 설치, 스티커와 액세서리 부착 및 잔손 보기의 순으로 시공이 됩니다. 각 작업별로 설치하는 작업자가 다르지만 기능인으로서 전체적인 가구공사의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시공목 설치입니다. 우선 도면을 확인하여 평형별, 타입별로 주방 가구와 시공목의 시공 위치를 확인합니다. 시공목의 위치는 건설사와 협의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합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레인지 후드 댐퍼의 위치가
상부 수납장과 측판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며 벽체의 냉온수 배관의 통과 위치도 확인하여 시공목 작업에 참고해야 합니다. 이때 냉온수 배관의 위치를 피하고 고정 철물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공목이 설치되는 벽체의 종류를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 확인이 끝나면 벽체의 종류에 맞는 적정 규격의 자재인지 확인하는데요. 단열재 벽체에 시공할 경우 보강판은 두께 9T에 폭 200mm, 시공목은 두께 18T에 폭 45mm 이상의 자재인지 확인하고 규격에 적합한 타격 앵커용 볼트 또는 타격용 콘크리트 못을 사용합니다.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주방 벽 타일의 두께를 고려하여 상부장에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방 기준 이상 적정 두께의 시공목을 선정하여 시공하고 시공 시 규격에 적합한 타격용 콘크리트 못이나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합니다. 시공목을 설치하기에 앞서 시공목 작업은 천정 작업용 발판 위에서 벽체 상부에 천공 작업을 하므로 작업 시 추락에 주의하고 보안경, 방진 마스크 등의 안정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 준비가 완료되면 먼저 건설사와 협의된 높이의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여 수평을 잡는데요. 이때 줄자를 이용해서 상부 수납장의 좌우 설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강판을 부착할 때에는 접착제가 보강판 면적의 약 60% 이상이 되도록 접착면에 골고루 바른 후 보강판의 처짐이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착제 표면을 석고보드 벽면에 압착합니다. 보강판 부착이 완료되면 그 위에 시공목을 설치하는데요. 이때 추락 방지를 위해 해머 드릴은 벽체와 수직이 되게 하여 일정한 힘을 가해 시공목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 개의 연속된 시공목 설치 시 양 끝단 100mm 이내 지점에 첫 단을 고정하고 300mm 이내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고정합니다. 단열재가 시공된 벽체에는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해 50mm 이상의 골조면에 인입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시공목 설치가 완료되면 보강판 부착 시 사용된 접착제의 경화를 위해 48시간 이상 양생한 후 상부 수납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시공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강판 부착 없이 시공목만 타격용 콘크리트 못이나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해 시공하며 고정용 자재 및 인입 깊이는 타격용 콘크리트 못을 사용할 때에는 골조면에 30mm 이상 인입되도록 설치하고 타격 앵커용 볼트 사용 시에는 골조면에 40mm 이상 인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공목 설치가 끝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몸체를 조립해야 합니다. 먼저 도면을 확인하여 세대 평형과 타입에 맞는 제품의 규격을 확인하고 자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 파손품이 있다면 즉시 반출하고 재입고를 요청합니다. 조립할 때에는 부재 간 적정한 고정 철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몸체의 스크래치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포장 박스를 활용해 바닥 보양을 실시합니다. 조립 순서는 측판, 윗판, 측판, 기둥목, 밑판, 뒷판, 시공 보조목 순으로 실시합니다. 작업자 개인에 따라 부재의 조립 순서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체 조립 시에는 측판과 천판, 지판의 엣지와 바닥면 접합 시 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맞댄 다음 규격에 맞는 접합 철물을 사용하여 턱 및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립합니다. 이때 조립 후 미세한 턱이 발생할 때에는 고무 망치 등으로 조정합니다. 뒷판 고정 시에는 측판에 가공된 홈에 뒷판을 정확히 끼워 넣고 하단부 지판과 고정 시에는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양끝 50mm 이내
첫 단 250mm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합니다. 시공 보조목 고정 시에는 천판 및 측판에 공장에서 가공된 위치에 규격에 맞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는데요. 공장 가공이 안 된 경우에는 천판과 시공 보조목은 양끝 50mm 이내 지점에 첫 단을 고정하고 250mm 이내 간격으로 고정하며 측판과 시공 보조목의 고정은 시공 보조목 중심에 한 개소 고정합니다. 연결목이나 기둥목의 고정은 나사못 2개소 또는 목심 1개와 나사못 1개를 사용해 고정하면 됩니다. 또한 조립 시에는 문짝의 여닫침 방향에 따라 좌우 경첩 위치를 확인하여 조립해야 합니다. 상부 수납장 조립 시 주의사항입니다. 사진과 같이 측판의 시공목 걸침턱을 현장에서 가공할 경우 측판으로 직접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시공 보조목보다 약 2mm 정도 짧게 가공합니다. 하부 수납장 조립 시에는 먼저 다리발 개소는 규격에 맞게 부착하며 다리발 고정을 위한 피스는 4개소 이상 고정하고 하부장 적재 시 밑판에 집중되는 하중을 측판에 분산시키기 위해 다리발 걸침턱이 측판을 지지해야 합니다. 단, 물버림대 다리 개소는 너비 1200mm 이상은 6개소, 너비 1200mm 미만은 5개소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의 다리는 설치된 상태로 15mm 이상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면 이동 선반은 파손 방지를 위해 보시는 사진과 같이 몸체 내부에 보관합니다. 조립된 제품의 하부 수납장은 가급적 설치 위치에 순서대로 보관하고 상부 수납장은 타공정 간섭이 적은 곳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제 몸체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확인하여 세대 평형 및 타입에 맞는 규격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의 설치 위치, 특히 문짝의 좌우 여닫침을 확인합니다. 분배기와 레인지 후드 댐퍼, 콘센트 위치 및 타공 규격도 같이 확인해줍니다. 도면 확인이 끝나면 조립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파손되거나 오염, 변형된 조립품은 설치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조립품 확인이 끝나면 분배기와 레인지 후드 댐퍼, 콘센트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타공해야 하는데요. 이때 타공면은 미려하게 타공하고 전기선 및 레인지 후드 주름관은 미리 인출해야 합니다. 또 타공 시 타공 규격 및 엔드 판넬 간격을 미리 합판 자재로 규격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타공합니다. 이제 몸체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몸체는 상부장을 먼저 설치한 후 하부장을 설치합니다. 몸체 상부장을 설치하기에 앞서 먼저 보강판과 시공목의 고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설치 시에는 상부장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부장을 설치하기 전에는 하부장 위치에 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너장부터 도면에 표기된 규격대로 설치하는데 이때 문짝의 여닫침을 확인하여 좌우 경첩에 맞게 설치합니다. 장과 장의 연결은 가공되어 있는 위치에 연결 볼트를 사용해 틈새와 턱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하면 됩니다. 상부 수납장 뒷판과 시공목을 고정할 때에는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가공한 뒷판의 나사못 고정 위치에 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단 50mm 이내 지점에서 첫 단을 고정하고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고정합니다. 이때 상부장의 걸침턱이 시공목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합니다. 그리고 몸체와 몸체 설치 시 틈새를 최소화하고 필러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합니다. 필러 고정 시 몸체 및 필러 간 이음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몸체 설치가 완료되면 하부장 상판이 설치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싱크볼 언더 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판 밑면과 하부 수납장 옆판이 만나는 곳에는 보강목을 설치하여 변형을 방지해야 하며 상판은 추후 하부 수납장과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문짝을 설치하는 작업 절차입니다. 먼저 도면을 확인하여 세대 평형 및 타입에 맞는 규격과 색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도면 확인 후에 자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파손품이나 규격 불량,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변형 및 변색, 오염된 제품은 정상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문짝의 경첩은 소음 방지를 위하여 충격 완화 장치인 스무브 또는 댐퍼 기능이 있는 경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경첩은 2개소당 1개를 기본적으로 부착합니다. 부착 위치 및 부착 압력은 문짝 길이와 하중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상향식 개폐 문짝의 경우에는 좌우 2개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제 문짝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경첩 2개소당 1개소는 댐퍼 기능이 있는 경첩을 적용하고 벽체 및 코너장이 만나는 곳의 문짝은 90도 경첩을 사용하여 문짝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수직 수평이 맞아야 하고 문짝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간섭과 여닫힘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문짝 설치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스티커나 액세서리 부착 및 잔손 보기를 해서 가구공사 시공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 하자 예방을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공사의 품질 관리 포인트에는 상부장 탈락, 문짝 탈락, 파손과 찍힘, 스크래치, 수직 수평 불량이 있으며 그 밖에 처짐, 유격과다, 경첩 불량, 그리고 간섭, 소음, 개폐 불량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 관리 포인트는 상부장 탈락입니다. 상부장은 벽체 시공목에 걸침 설치되는데요. 시공목이 벽체에 부적합하게 시공되거나 상부장이 시공목에 부적합하게 부착되는 경우에 탈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부장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목을 벽체 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장에서 가공되어져서 반입된 시공목을 설치할 때에는 가공된 위치에 고정 철물을 고정하여야 하며 만약 온 냉수관의 관통 및 콘센트 위치 등 기타 사유로 고정 철물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 냉수 배관 좌우로 한 곳씩 고정 철물을 추가 시공합니다. 상부장이 시공목에 부적합하게 부착되는 경우에도 탈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탕면의 수직과 수평이 가구와 맞지 않아 상부장이 시공목에 걸쳐 있는 걸침 길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탈락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상부장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목을 덧대어 상부장이 충분히 걸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하고 상부장의 마감 판넬을 적합하게 키워 마감해야 합니다. 다음 품질 관리 포인트는 문짝 탈락입니다. 문짝 탈락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첩은 문짝용 컵 힌지와 몸체용 마운팅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짝 탈락의 원인은 마운팅 플레이트와 몸체 간의 고정 불량, 컵 힌지와 문짝 간의 고정 불량, 컵 힌지와 마운팅 플레이트의 체결 불량 등으로 하자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은 문짝의 컵 힌지와 몸체의 마운팅 플레이트의 체결이 불량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짝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짝을 설치할 때 몸체 및 문짝용 컵 힌지와 마운팅 플레이트를 정확하게 부착하고 컵 힌지와 마운팅 플레이트를 체결할 때에는 딸깍 소리가 나도록 확실하게 조립해야 합니다. 가구의 파손, 찍힘, 스크래치 등의 하자는
공장 제작 과정이나 운반 도중 또는 조립 및 설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설치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립 시 파손품은 절대 조립하지 않고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파손이나 찍힘, 스크래치 등이 있는 불량 제품의 몸체를 설치하게 되면 문짝을 설치하고 바닥재, 도배 공사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된 후에 해체하여 교체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몸체를 설치한 후 문짝을 달기 전에 반드시 전수 검사를 해서 하자가 초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품질 관리 포인트는 수직 수평 불량입니다. 몸체 및 필러의 수직 수평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수평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합니다. 몸체의 부재간 턱 발생 및 틈새 등이 불량한 것은 현장에서 조립이나 설치할 때 부주의해서 발생하거나 공장 제작 과정에서 가공된 조립 위치가 오차이거나 유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 조립 시 발생된 미세한 부재의 틈새 및 턱은 고무 망치 등으로 교정한 후에 설치합니다. 문짝의 처짐, 유격 과다, 경첩 불량의 하자는 공장 제작 과정에서의 도웰 가공 위치 오차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몸체용 마운팅 플레이트와 문짝용 컵 힌지가 정밀하게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짝의 유격 과다 및 처짐은 대부분 몸체 설치 시 수직 수평 불량 및 문짝이 과대하게 설계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몸체 설치 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설치하며 문짝 너비는 가급적 350에서 450mm로 하며 600mm 이상일 때에는 양 여닫이 문짝으로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문짝 전체의 간격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경첩의 조정 기능을 활용해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문짝을 상하로 조정할 경우에는 MP에 있는 조절 나사를 활용하여 조정하고 문짝의 간격을 좌우로 조정할 경우에는 컵 힌지에 있는 조절 나사를 이용해 조정합니다. 다음 품질 관리 포인트는 간섭, 소음, 개폐 불량입니다. 상하부장 문짝의 경우 코너장 및 벽체와 직각으로 접하는 곳의 문짝이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90도 경첩을 사용해야 하며 렌즈 후드와 만나는 상부장의 경우에는 상부장 문짝이 렌즈 후드와의 간섭으로 인해 완전 개폐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발견하여 공장 제작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목업 시공을 통해 제반 문제점들을 생산 전에 파악하여 공장 제작에 반영하고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구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 반입되기 때문에 처음 샘플 시공을 할 때 문제점을 찾고 본 시공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구공사 목업 시공의 사전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업 시공을 통한 예방 사례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시공목 설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목업 시공 시 타격 앵카용 볼트로 시공목은 제외하고 상부장 보강판만 40mm 이상의 인입 깊이로 시공하도록 도면 표기한 사례입니다. 이를 표준 상세도 규정을 적용하여 타격 앵카용 볼트로 시공목과 보강판을 함께 고정하고 인입 깊이는 50mm 이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장고 상부장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업 시공 시 냉장고 상부장 중간 기둥목이 적용되지 않았고 시공목 고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준 상세도 규정을 적용하여 본 시공에서는 냉장고 상부장의 폭이 800mm 이상이므로 중간 기둥목을 설치하였고 냉장고 상부장을 시공목에 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기둥목 선반 지지구 설치입니다. 상하부장 목업 시공 시 몸체의 폭이 800m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둥목에 선반 지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반이 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부장 본납 시공 시에 몸체의 폭이 800mm 이상일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중간 기둥목과 선반 지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부장 설치 시 뒷판 고정 방법에 관한 사례입니다. 상부장 뒷판의 나사못 고정 위치는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 반입이 되어야 하는데 목업 시공 시 반입된 가구는 양단에서 100mm 정도 지점에 첫 단 고정 위치가 가공되어 반입되었습니다. 본 시공 시에는 전문 시방서 기준에 따라 상부장 뒷판의 나사못 고정 위치는 양단 50mm 지점에서 첫 단을 고정하고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가공하여 반입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코너장 힌지 기둥목에 관한 것입니다. 목업 시공에서 힌지 기둥목 폭이 60mm로 반입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본 시공 시 코너의 힌지 기둥목 폭은 전문 시방서 기준으로 75mm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일랜드장 전면 판넬 설치의 경우 목업 시공 시 거실 쪽에서 보이는 아일랜드장 판넬이 2개소로 나누어 마감되었습니다. 본 시공에서는 미관 및 하자 저감을 위해 1개로 제작되어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신발장 양수기암 점검구 덮개입니다. 목업 시공에서 양문형 신발장의 양수기암 점검구 덮개가 단문형인 1개소로 설치되었습니다. 양문형 신발장의 경우 양수기암 점검구 덮개가 2개소로 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시공 시에는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신발장 환기캡 설치에 관한 사례입니다. 목업 시공 시 선반의 간섭으로 인해 환기구 캡 설치가 어려워 본 시공 시에는 선반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대 하부장 문짝 설치입니다. 목업 시공 시 화장대의 하부장 문짝 손잡이 부분이 25mm로 설치되었는데요. 공간 부족으로 개폐 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본 시공 시에는 화장대 하부장 문짝 손잡이 부분 공간을 표준 상세도 기준인 60mm 확보하였습니다. 화장대 문짝 설치에 관한 사례입니다. 목업 시공에서 좌우 문짝을 개폐 시 110도 경첩을 적용하여 엔드 판넬과 간섭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시공에서는 90도 경첩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침장 서랍의 서랍장 설치 위치입니다. 목업 시공에서 좌우 세대에 따라 서랍장 설치 위치가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본 시공에서 반침장 서랍 설치 시에는 화장대 측면에 일관된 위치에 설치하여 입주자의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구공사의 대표적 품질 관리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